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제약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며 국민 건강에 기여해온 천연물신약, 산야초 등 자연에서 유래한 성분으로 과학적 연구를 거쳐 탄생한 이 신약들이 지금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때 연간 수백억 원대 매출을 올리며 잘 나가던 천연물 신약들이 왜 갑자기 멈춰섰는지, 그리고 이 위기가 우리 국민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최신 상황을 중심으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천연물 신약은 지난 2000년 관련 법이 제정된 이후 13년간 8개가 개발되며 국내 제약기술의 자부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위염치료제 스티렌정, 골관절염 치료제 조인스정처럼 임상 현장에서 효과를 인정받은 제품들이 대표적이죠. 실제로 조인스정은 올해 3월 누적 매출 6천억 원을 돌파했고, 스티렌정 역시 2023년 말 기준 누적 매출 9천억 원을 넘어서며 1조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을 만큼 환자들에게 꾸준히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영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13년 이후 지난 12년간 단 한 건의 새로운 천연물 신약 허가 소식이 없습니다. 학계와 연구계는 이 문제의 핵심 원인으로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을 지목합니다. 시작은 2011년 대표적인 천연물 신약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범위가 축소되고 약가가 인하되면서였습니다. 신약 개발의 중요한 동력인 약가 우대가 사라지니 제약사들이 더 이상 천연물 신약 개발에 선뜻 나서지 않게 된 것이죠. 설상가상으로 2015년에는 천연물 신약 전체의 약가 산정 방식이 신약보다 불리하게 변경되었고, 2017년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천연물 신약 정의 조항과 허가심사 혜택을 삭제하면서 개발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렸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법은 살아있지만 정작 개발의 가장 중요한 축인 약가와 허가 제도에서 천연물 신약이 설 자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새로운 약이 나오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위협은 이미 시장에서 사용되던 약들마저 퇴출될 위기에 놓였다는 점입니다. 바로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 재평가 때문인데요. 2024년 2월 발표에 따르면 2025년 급여 재평가 대상 약제 8개 성분 중 스티렌정의 주성분인 애엽 추출물과 조인스정의 주성분인 위령선연오색 독활 복합 추출물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들 약제는 최근 3년간 각각 1200억 원, 490억 원 규모의 청구액을 기록할 만큼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의 재평가 기준이 서양 의학 교과서나 임상 진료 지침에 맞춰져 있어 우리나라 전통 의학 기반의 천연물 신약 특성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거세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기준대로라면 오랜 기간 환자들의 치료에 기여해온 스티렌정이나 조인스정 같은 약들이 보험 적용 목록에서 삭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특정 제약사의 문제를 넘어 질병 치료를 위한 국민들의 약 선택지를 심각하게 줄이고 의료 현장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하며 궁극적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나 치료 접근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2025년 말로 예정된 재평가 결과에 학계, 산업계는 물론 국민들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습니다. 물론 천연물 신약을 활성화하자는 목소리만큼이나 약인 만큼 엄격한 과학적 검증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에도 귀 기울여야 합니다. 천연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하거나 효과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의약품처럼 철저한 임상시험과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한 유효성과 안전성 입증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과거 일부 천연물 제제에서 효능 논란이나 부작용 사례가 있었고, 합성 신약에 비해 작용 기전 규명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신중한 접근과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학계와 연구계는 천연물 신약의 기사회생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개선 방안을 정부에 청원하고 있습니다. 첫째, 건강보험 급여 재평가 시 천연물 신약의 특성과 과학적 근거를 반영한 별도 기준 마련. 둘째, 식약처의 천연물 신약 정해 및 별도 허가심사 기준 부활. 셋째, 천연물 신약 연구개발 촉진법의 실질적인 지원법으로의 전면 개정입니다. 이들은 중국 등 다른 국가들이 전통 의학 기반 신약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역시 우수한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천연물 신약 정책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내에서조차
천연물 신약 개발을 촉진하자는 부서와 기존 약의 급여 제외를 검토하는 부서의 행보가 엇갈린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2024년부터 2032년까지 9년간 1조 1천억 원 규모의 보건의료기술 육성 기본계획에 천연물 신약 개발 및 사업화를 포함시키고 2024년 천연물 신약 R&D 투자액도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1,530억 원으로 책정하는 등 지원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동시에 기존 천연물 신약은 급여 재평가라는 문턱 앞에 서 있습니다. 촉진과 퇴출의 기로에 선 형국이죠. 이제는 냉정하게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해야 할 때입니다. 천연물 신약이 과연 국민 건강에 기여할 잠재력이 충분한가? 그리고 이를 위해 어떤 수준의 과학적 검증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가? 단순한 산업적 논리나 과거 성공에 기대기보다 엄격한 과학적 잣대와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대원칙 하에 현명한 정책 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미 시장에서 사라질 위기에 놓인 약들이 국민 치료 선택지에서 배제되는 상황을 막고 앞으로의 연구 개발 방향 역시 신중하고 철저한 과학적 검증을 기반으로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정보가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최신 소식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천연물 신약의 위기, 그리고 국민 건강 선택권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활발한 의견 교환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